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광가 마당 한가운데 약초와 독초가 뒤섞여 놓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약재상조차 구별하지 못한 그 독초를 한 마리 강아지가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강아지의 이름은 봉구.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소녀의 이름은 복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던 15살 소녀와 누런 털에 평범해 보이는 강아지. 하지만 이 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봉구는 사람의 아픔을 냄새로 알아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이 있는 풀과 없는 풀까지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소녀와 이게였을까요? 복단이는 어떻게 봉구를 만났을까요? 봉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둘은 왜 편안한 삶 대신 떠돌이의 길을 택했을까요? 이 모든 답은 몇 해 전 한 겨울밤에 눈 내리는 산길에서 시작됩니다. 죽어가던 한 아이를 살린 낯선 노인의 손길에서부터.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장터 끝자락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15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녀, 복단이었습니다. 복단이 앞에는 낡은 약상자 하나와 손때 묻은 광주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털빛이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봉구였습니다. 복단이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 밤마다 기침하는 분, 다친 데가 잘 낫지 않는 분, 약 지어드립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목소리, 닭 우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복단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고 누구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약을 판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복단이를 흘끗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약을 안다고. 또 다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떠도는 아이가 약을 판다니. 세상 참 변했구만. 복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약상자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봉구의 등을 한번 쓰다듬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구는 복단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이 복단이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소리들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이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한 푼 벌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약상자를 들어 올리려는데 봉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단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봉구가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이는 서둘러 봉구를 따라갔습니다. 복단이는 원래 약장수의 딸도
부유한 집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산골을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복단이가 6살 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듬해 겨울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복단이를 거두기는커녕 피하기 바빴습니다. 입 하나 더 먹이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큰아버지라는 사람은 복단이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복단이는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찬밥 한 그릇을 주었고 누군가는 헌옷을 던져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고 쫓아냈습니다. 복단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복단이가 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복단이는 어느 마을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단이를 못 본 척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단이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눈송이가 복단이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점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복단이를 업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복단이를 살린 이는 떠돌이 약초꾼 청운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복단이를 업고 눈길을 걸어 산 너머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을 피우고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복단이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은 복단이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야 사람 노릇도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복단이의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복단이는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영감은 죽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까닭이 필요하냐? 대가가 필요하냐? 복단이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단이는 청운 영감을 따라다니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영감은 약초를 캐는 일뿐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복단이가 약초 이름을 물으면 영감은 약초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복단아, 저 더덕을 보거라. 겉은 거칠지만 속은 하얗고 단단하지. 사람도 그렇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약초 이름을 외우기 전에 영감이 먼저 가르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약은 풀로 짓지만 약을 쓰는 건 사람이다. 사람을 모르면 약도 소용없다. 같은 기침이라도 어떤 사람은 몸이 차서 기침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서 기침한다. 같은 약을 줄 수 없다. 영감은 복단이에게 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실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을 못 자는 과부, 자식을 잃은 아픔에 밥을 못 먹는 노인.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고통이 보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해 끙끙거리는 사람, 집안 형편 때문에 아프다는 말조차 못하는 며느리. 영감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눈으로도 말하고, 숨으로도 말하고, 걸음걸이로도 말한다.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진짜 약을 줄 수 있다. 복단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자꾸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영감은 노인을 나무 그늘로 앉히고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복단이가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약을 주셨어요? 영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한다. 입으로는 괜찮다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복단이가 14시 되던 해봄, 영감은 산길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털빛이 누렇고 눈망울이 까만 강아지였습니다. 다리를 다쳤는지 절뚝거렸습니다. 영감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복단아, 물 좀 데워라. 이 녀석 다리를 씻겨야겠다. 영감은 강아지 다리를 조심스럽게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천으로 정성껏 감아주었습니다. 복단이는 죽을 끓여 강아지에게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하듯 물러섰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복단이는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영감은 죽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까닭이 필요하냐? 대가가 필요하냐? 복단이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단이는 청운 영감을 따라다니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영감은 약초를 캐는 일뿐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복단이가 약초 이름을 물으면 영감은 약초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복단아, 저 더덕을 보거라. 겉은 거칠지만 속은 하얗고 단단하지. 사람도 그렇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약초 이름을 외우기 전에 영감이 먼저 가르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약은 풀로 짓지만 약을 쓰는 건 사람이다. 사람을 모르면 약도 소용없다. 같은 기침이라도 어떤 사람은 몸이 차서 기침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서 기침한다. 같은 약을 줄 수 없다. 영감은 복단이에게 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실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을 못 자는 과부, 자식을 잃은 아픔에 밥을 못 먹는 노인.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고통이 보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해 끙끙거리는 사람, 집안 형편 때문에 아프다는 말조차 못하는 며느리. 영감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눈으로도 말하고, 숨으로도 말하고, 걸음걸이로도 말한다.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진짜 약을 줄 수 있다. 복단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자꾸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영감은 노인을 나무 그늘로 앉히고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복단이가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약을 주셨어요? 영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한다. 입으로는 괜찮다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이는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왜 이 강아지를 데려오셨어요? 먹일 것도 부족한데요. 영감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구해진 몸 아니냐. 이 녀석도 살 권리가 있다. 열흘쯤 지나자 강아지는 씩씩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이 뒤를 쫓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복단이가 강아지를 안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봉구는 어때요? 봉긋봉긋한 게 귀여워요.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봉구로 하자. 그렇게 강아지는 봉구가 되었습니다. 봉구는 영감과 복단이를 따라 산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그저 뒤를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풀밭을 뛰어다니고 나비를 쫓고 개울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봉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봉구는 그 사람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영감은 이를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봉구가 어떤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말을 걸자 남자는 며칠째 열이 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감은 복단이를 불렀습니다. 복단아, 봉구를 잘 보거라. 이 녀석은 사람을 알아본다. 세월이 흘러 복단이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청운 영감은 깊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단이는 영감에게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기침을 먹게 하는 도라지, 가래를 사기는 생강, 목을 부드럽게 하는 맹문도. 배운 대로 정성껏 다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영감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단이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약초를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은 복단이를 불렀습니다. 복단이가 영감 곁에 앉자 영감은 복단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단아. 복단이는 대답했습니다. 예, 영감님. 영감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길 건 많지 않다. 이 낡은 약상자와 봉구뿐이다. 그때 봉구는 영감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단이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감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왜 하필 강아지예요? 약초라든지 돈이라든지. 영감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초는 산에 가면 있다. 돈은 일하면 생긴다. 하지만 봉구 같은 녀석은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존재다. 복단이는 멍하니 봉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영감은 계속했습니다. 이 녀석은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한다. 그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한 사람도 알아본다. 나보다 더 잘 본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봉구는 본다. 그 말이 복단이에게는 그땐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약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정말로 약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건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다. 봉구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영감은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단이는 영감을 산 아래 조용한 곳에 묻었습니다. 영감이 좋아하던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봉구는 무덤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단이도 봉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이제 복단이에게 남은 건 약상자와 봉구뿐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홀로 살아가기엔 세상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복단이는 며칠 동안 영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단이는 결심했습니다. 장터로 내려가기로. 산에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단이 혼자서는 영감처럼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캘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영감이 가르쳐 준 것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단이는 약상자를 챙기고 봉구를 불렀습니다. 봉구야, 우리 장터로 가자. 거기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봉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복단이를 따랐습니다. 둘은 산길을 걸어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복단이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길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봉구는 항상 복단이 곁을 지켰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날, 복단이는 사람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사는구나. 산에서는 하루에 사람 한두 명 보기도 어려웠는데 여기는 온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단이는 장터 끝자락에 자리를 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이미 다른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복단이 같은 아이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복단이는 약상자를 펼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약 지어드립니다. 아픈 곳 있으신 분 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약을 판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것이 약을 안다고 장난하나. 복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약상자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봉구의 등을 한번 쓰다듬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복단이는 여전히 장터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가져온 먹을 것도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단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단이는 놀라 봉구를 불렀습니다. 봉구야, 어디가? 위험해. 하지만 봉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구는 사람들 다리 사이를 오가며 킁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봉구를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야? 주인 없는 개가 왜 여기 있어? 복단이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이미 어느 한 여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여인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단이는 급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실례를. 그때 복단이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복단이는 영감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을 보는 법, 숨소리를 듣는 법. 복단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인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복단이의 맑은 눈을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째 속이 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물도 넘기기 힘들고. 복단이는 여인을 자신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약상자를 열고 약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생각했습니다. 속이 타는 증상, 물도 못 넘기는 상태, 열을 내려주고 위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복단이는 따뜻한 성질의 약초들을 골랐습니다. 감초로 위를 달래고 생강으로 소화를 돕고 대추로 기운을 돋우는 약을 지었습니다. 정성껏 약을 싸서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3번 따뜻하게 드세요. 사흘이면 좋아지실 거예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복단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먼저 드시고 나으신 다음에 주세요. 나으시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요. 며칠 뒤 그 여인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인은 복단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 약 덕분에 밤에 잠을 잤다. 이틀 만에 밥도 먹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여인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복단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복단이는 사양했지만 여인은 기어이 두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봉구는 계속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봉구가 데려온 사람들은 모두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침을 하는 노인, 다리를 절뚝이는 아이, 배를 움켜쥐는 아낙네. 봉구는 정확히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복단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봉구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숨, 땀, 움직임 속에 섞인 아픔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은 나보다 더 잘 본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터 끝에 있는 어린 약장수 옆에 신기한 개가 있다더라. 그 개가 아픈 사람만 골라서 데려온다던데. 거짓말 아니야. 내 친척도 그 개한테 발견돼서 약 먹고 나았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복단이 앞에는 조금씩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구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픈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큰 약방을 운영하던 약재상 최약상이 그랬습니다. 최약상은 대대로 약방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큰 약방을 가지고 있었고 손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장터 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최약상은 분노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개를 앞세워 장터를 어지럽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는 일부러 멀쩡한 하인을 환자처럼 꾸며 복단이에게 보냈습니다. 하인은 복단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병을 알아맞혀 보거라. 복단이는 난처했습니다. 사람을 보니 특별히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봉구가 하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봉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인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떡을 물어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떡을 숨기고 다니나? 하인은 당황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최약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저 아이가 요사스러운 개를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장사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일은 관가까지 전해졌습니다. 복단이는 봉구와 함께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관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약상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관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복단이냐? 개를 부려 사람을 현혹한다는데 사실이냐? 복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현혹한 적이 없습니다. 봉구는 그저 아픈 사람을 찾아낼 뿐입니다. 최약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개가 어떻게 사람의 병을 안다는 거냐? 이건 사기요, 사기. 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겠다. 최약상, 약초와 독초를 섞어 놓거라. 이 개가 정말로 구별할 수 있는지 보자. 최약상은 약초와 독초를 섞어 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최약상 자신도 구별하기 어려운 독초도 몇 개 섞어 놓았습니다. 복단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독초를 구별하는 건 영감도 조심스러워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달랐습니다. 봉구는 약초 뭉치들을 하나하나 막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 어떤 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위에 오줌을 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가의 의원이 나서 그 풀을 확인했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독초입니다. 동미나리라고 하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맹독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봉구는 계속해서 독초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초만 복단이 발치해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관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관인이 물었습니다. 이 개가 정말로 독초를 알아본단 말이오? 복단이는 봉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독의 기운도 압니다.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을 구별합니다. 저보다, 아니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최약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관이는 복단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죄가 없소. 오히려 장터에, 아니 이 고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소. 앞으로도 좋은 일 계속하시오. 그날 이후 복단이는 관인의 도움을 받아 팔도를 다니며 약을 지었습니다. 관인은 복단이에게 통행증을 주었고 각 고을에 복단이를 도우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복단이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단이는 큰 약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인이 물었습니다. 복단아, 내 실력이면 큰 약방을 열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왜 계속 떠도느냐? 복단이는 봉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은 약방까지 찾아오지 못합니다. 산골에 사는 노인, 들에서 일하는 농부, 가난한 아이들. 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영감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스승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너도 훌륭하게 자랐다. 복단이와 봉구는 오늘도 길 위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봉구는 앞서가며 사람을 살핍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복단이는 뒤에서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그리고 약을 짓습니다. 정성껏, 천천히.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약값은 괜찮아요. 먼저 나으세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며 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며 나중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신 밥을 지어줍니다. 복단이는 모두 받아들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복단이와 봉구는 길가에서 잠을 청합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빈 방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봉구는 복단이 곁에서 코를 골며 잠듭니다. 복단이는 봉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영감님, 잘 지내시죠? 저는 영감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병을 보고 있어요. 봉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별이 총총합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복단이는 잠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 복단이의 꿈은 간단합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큰 약방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약상자 하나, 봉구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복단이와 봉구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아픈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단이와 봉구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이것이 복단이가 선택한 삶입니다. 이것이 봉구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의미 있는 길입니다. 외롭지만 따뜻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나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진정한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소녀와 한 강아지가 함께라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